그러니까 안아보고 싶지 나도. 안아보고 싶지 나도. 이 여성이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 녹취는 분명히 악의적으로 편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황정민 씨 사태가 연예계를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다만 최근 보도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굉장히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악인으로 만들어야 이번 사건이 끝나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이 사안을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씨 55세, 여성은 40세입니다. 상당히 좀 미모를 가진 여성입니다. 물론 이제 외모 평가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상당한 미모를 갖춘 여성이다. 그 위치에 대해서는 황정민 씨가 유명 배우죠. K씨의 경우에는 황정민 씨의 열혈 덕후, 좋게 말하면 열혈 덕후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생팬에 가까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만남 때부터 중요한데 첫 만남이 2023년 8월 9일이에요. 근데 보호자 시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 보호자 시사회가 왜 중요하냐? 보호자란 영화에는 황정민 씨가 안 나와요. 아마 응원을 갔던지 아니면 그 격려차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 사실까지 알고 황정민 씨를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사생에도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믿고 좋아하고 덕후처럼 따라다니는 이 분께서 나에게 다가와서 핸드폰 번호를 따갔다.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고 1대1로 술자리까지 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여지를 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 첫 번째 만남 때 원래 다수의 팬들과 함께 만날 자리였는데 이 여성이 황정민 씨 같이 나갈 수 있는 여성에게 연락을 안 해서 차단시켜서 어쩔 수 없이 1대1로 만난 거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릅니다. 완전히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첫 약속 당시에 3인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성 K씨와 보호자 시사회 때 같이 갔던 여성 1명과 황정민 씨, 이 3명이 같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빠 저 자고 있어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문자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편하실 때 연락 주세요. 죄송. 그러니까 결국은 전화를 먼저 했다는 내용이죠. 황정민 씨가. 오빠 땡땡이가 아예 스케줄을 맞추기 힘든 것 같아서 굳이 얘기는 전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그냥 저만 알고 뵙는 걸로 할게요. 오빠도 조심스러울 거고 자꾸 문자 드려서 죄송해요. 요게 마지막. 유유 쉬세요. 아니요. 태풍 조심하시고 질 좀 하셔요. 톡 자주 주셔요. 너무 심심해 11월. 이 내용이 있죠. 이 날짜가 정확히 보시면 2023년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이 사람들이 만난 것은 8월 16일이란 말이에요. 8월 16일. 그렇기 때문에 황정민 씨가 정말 여러 명이 모이는 팬들의 회식 자리라고 했으면 8월 15일에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근데 이 8월 15일 날 주고받았던 카톡이 공개됐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입니다. 오빠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암튼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 양아치냐? 크크크. 전 귀에 놔둬도 잘 들어가요. 아무튼 그건 내일. 크크. 넘 내일 보자. 넘 설렌다야. 이 얘기를 했는데 이미 황정민 씨는 1대1로 이 여성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분명히 이미 5일 전에 다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 안 하겠다고. 1대1로 만난 거 알고 있었습니다. 팬들이랑 단체 회식이다. 단체 회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꾸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도를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데이트라고 한 게 원래 황정민 씨가 남자 팬들한테도 하고 남자 팬들한테도 아이고 설렌다. 팬들이랑 만나니까 설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하셔서 본인의 배우자가 혹은 본인의 엄마 아빠가 다른 여성과 다른 배우자를 만날 때 첫 데이트인데 설렌다 야 라는 카톡을 보셔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각자 가치관이 다른 것 뿐이니까. 팬들한테 하는 거잖아. 황정민 씨 친절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부 내용들을 감추고 숨기고 해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정말 황정민 씨를 스토킹했는가? 이 부분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에요. 저는 그녀의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K씨의 행보 가운데 가장 큰 실책이 뭐냐? 바로 검찰이 본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약식 기소 300만 원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이 여성이 황정민 씨에게 보냈던 메시지, 그 황정민 씨 아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들 보시면 더욱이 황정민 씨 아들의 공연회까지 참석을 했었잖아요. 특히나 518건에 달하는 문자까지 다 발송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보면 결코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여성에 대해서 벌금이 상향되거나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스토킹 행위는 엄중하다. 그녀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다? 결코 해줄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황정민 아들에게 어떻게 연락을 취했느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좀 많이 놀랐어요.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집착할 수가 있구나. 이 여성이 정말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펜을 넘어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아들에게 연락한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첫 연락. 그때 당시에 K씨는 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톡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살을 종용해서요. 기사나기 싫으면 빨리 카톡 차단 풀고 저에게 연락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했죠. 이 내용은 분명하게 해악의 고지입니다. 너 빨리 연락 안 시키면 기사나게 할 거다. 그것도 미성년자 아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K씨와 황정민 씨 간에 극도로 큰 다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유의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사이가 아니야. 그러면은 극도로 다툼을 벌일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싸웠느냐? K씨에 따르면 설 인사 이후에 카톡 탈퇴로 인해서 상호 오해로 싸우게 됐다. 둘 다 격양돼서 밤새 고성, 오열, 상호 차단 등의 갈등이 격화됐다. 갈등 과정에서 극단적인 시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언급했다. 극단적인 선택은 언제 있었냐? 황정민 씨가 2023년 12월 7일경에 이제 연락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그 일 이후에 이 여성이 심신에 굉장히 큰 충격을 입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좀 충격적이냐? 그녀가 이제 황정민 씨 아들에게 연락한 방식이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처음 공개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뭐냐? K씨가 어떻게 황정민 씨 아들의 연락을 취할 수 있었냐? 전화나 문자를 한 것이 아니고요. DM을 보냈는데 K씨의 아들, 그러니까 황정민 씨 아들이 황정민 씨의 그 인스타에서 리액션을 남기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들인 걸 특정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황정민 씨에게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서 무슨 관계인지 확인까지 해서 이 친구가 아들이라는 것을 특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씨가 황정민 씨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집착한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더 충격적인 거는 황정민 아들의 공연은 어떻게 갔을까? 이 지점도 좀 소름 돋는데 제가 이 사안들을 좀 취재하면서도 좀 충격을 받은 내용이에요. K씨가 밝혔던 전말이 이겁니다. 황정민 씨 아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황정민 씨 SNS 계정에 이렇게 움직이는 리액션을 하는 것을 통해서 특정해서 그 친구가 아들이란 걸 알았는데 그 친구가 졸업 공연을 앞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뮤지컬 의상을 사고 싶다. 구매처를 알고 있는 분들 DM을 달라고 자기 계정에 올린 거예요. 황정민 아들이라는 지위가 아니고 인간 황땡땡 고등학생이. 근데 이 여성이 뮤지컬 의상을 살 수 있는 구매처를 DM으로 줍니다. 본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행위를 가지고 K씨는 황정민 아들에게 도움을 준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소름 돋는 행위죠. 만약에 제가 황정민 씨였다면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예고에 다니는데 결과적으로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공연 일정 및 관람 희망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관람 오실 분들 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냥 학생으로서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와주세요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내가 황정민 씨의 팬이자 실제로 만남을 가지고 그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은 아들이 안 좋겠죠. 희망자에 대해서 본인이 한 티켓 한 장을 사서 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혼자 이분께서는 가서 일부를 다 지켜보고 혼자 가서 관람 당일에 방명록에 응원 문구까지 남겼다. 다만 황정민 씨 아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다는 것이 K씨의 주장입니다. 좀 소름 돋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두고 K씨는 자꾸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나는 황정민 씨 아들에게 연락했던 이유는 면식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면식이 뭐냐? 몰래 SNS를 확인해가지고 황정민 씨 아들이란 거 특정해서 연락 DM 주고 직접 조용히 가서 방명록까지 작성하고 온 행위. 그런 행위가 어떻게 납득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정말 스토킹, 명백하게 스토킹 행위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생 팬 수준이죠. 이 정도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여기서 얘기하잖아. 황정민 씨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까지 연락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들 바보로서 정녕 아들을 위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제는 황정민 씨의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정민 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절대 아니죠. 뭐냐? K씨가 황정민 씨 아들에게 DM을 보낸 시기는 2024년 2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황정민 씨는 이 K씨를 따로 만나요. 이 K씨는 4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황정민 씨 측에서는 3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한 차례의 차이는 뭐냐면 황정민 씨의 무대 인사 때 죽전 때 찾아가서 그때 대면했다는 것까지 4번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3월 14일 날 만났는데 그때 황정민 씨가 이제 K씨에게 아들을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사실 황정민 씨는 절대 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순 있을지언정 개인적으로 마음을 터놓거나 마음을 주거나 혹은 오해를 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디스패치 기사가 잘 보시면 어떻게 됐냐.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가 생략이 됐어요.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생략됐는지는 모르죠. 일각에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아니 이 여성이 정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끌려갔다. 어쩔 수 없이 비위를 맞춰준 거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진짜 묻고 싶어요. 그냥 팬이라며. 팬이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그냥 팬으로서 한번 인사치레한 건데 왜 끌려다녀요? 뭘 책 잡혔길래? 그렇잖아요. 끌려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간곡히 부탁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으면은 아니 터뜨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그냥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즉 황정민 씨 측 역시 스스로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스스로 빌미를 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나 같으면 바로 스토킹 신고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 관계도 아니니까. 실제로 그녀가 이제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는데 2024년 5월 10일 황정민 씨는 K씨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분은 미혼입니다. 황정민 씨의 말입니다. 집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얘랑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당분간은 공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또 연락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K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자료 가운데 일부입니다. 황정민 씨의 집사람이 보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는 거죠. 아니 팬으로서 오빠 이거 드세요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황정민 씨 역시 집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정민 씨 역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2월 19일 날 녹취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K씨가 뭔가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있었다면 황정민 씨가 끌려다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성이 전화해!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이상 전화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여성께서 공개한 2024년 10월 19일 녹취는 황정민 씨가 먼저 했고 그냥 전화했어. 오늘 전화하면 안 돼? 너랑 나랑 통화할 때 오늘이 진짜 세상 처음으로 제일 밝은 이 목소리야. 내가 먼저 전화했지 언제 전화 안 해? 너무 밝게 내 오빠 이렇게 이쁜 내 오빠 이랬는데 와 이렇게 이쁘게 내 오빠 막 이러는데 와 야 근데 그 전에 어쩜 그렇게 나를 그렇게 구석에 몰아놓고 구석에 나를 몰아놓아가지고 뭐가 어쨌느니 저쨌느니 하면서 차를 쏘고 아니 아무튼 내 오빠 이 목소리 내 오빠라는 오 마이 갓 이렇게 이쁘게 통화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뭐였어 그러면? 화내지 마시고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냥 전화했어 라고 황정민 씨가 먼저 이 여성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황정민 씨는 쩔쩔매서 끌려가고 약점을 잡혀서 하는데 왜 그냥 전화해서 연락을 합니까? 물론 K씨의 그 스토킹 범죄를 옹호할 수는 없죠. 하지만 황정민 씨 역시 분명하게 여지를 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11월 13일 통화에서 황정민 씨는 K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역시 K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녹취는 분명히 악의적으로 편집됐습니다. 뭐냐? 이 여성이 본인이 했던 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은 황정민 씨를 굉장히 사랑했고 굉장히 추앙했고 황정민 씨를 하늘처럼 모셨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정민 씨를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싶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황정민 씨의 발언이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켜서 강제로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이 원해서 했던 녹취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편집은 됐을지언정 황정민 씨의 발언은 발언 자체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4년 11월 13일 통화에서 황정민 씨는 K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월 19일 날 그 소위 말하는 안아보고 싶어 나왔죠. 이 내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톡 대문이 너무 귀여워서 그건 인정해야 돼. 이번에는 되게 짤막하게 크크크 해가지고 너무 딱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너랑 나랑 관계인 거 같아라는 생각에서 전화하는 거야. 너무 귀여웠어. 그러니까 안아보고 싶다. 그래, 맞아. 우리가 좋아하면 안아보고 싶지 나도. 그래. 안아보고 싶지 나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이 뭐냐? 이 여성이 나도 안아보고 싶다고 먼저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죠. 나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본인이 했던 말들을 저는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도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한 거예요. 이날 두 차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7시 30분경 한 번, 8시경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두 통화 모두 황정민 씨가 먼저 전화를 건 겁니다. 근데 11월 13일 날 통화에서 황정민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왜냐면 그 야하게 썼던 글들을 읽어보면 너무 섹시해가지고 나 야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안아보고 싶다고 했다고? 진짜로? 근데 그건 내 마음의 소리인데 내 마음의 소리를 네가 어떻게 아냐고. 마음의 소리를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죠. 즉 황정민 씨는 그때 상당히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했던 말들이 문제가 된 발언이라면 아무리 끌려가더라도 그때 실언했나 보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마음의 소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악의적인 편집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대화들이 오해를 살 만한 대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11일에는 재밌는 야한 얘기를 써. 그냥 소설로 써줘봐. 그냥 읽을 수 있게 낄낄대게. 그렇게 해서 우리 조금씩 또 쓸 수 있으면 장난처럼 나도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까. 소설을 보고 싶다는 의미로 한 겁니다. 그녀를 보고 싶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팬 관계인데 뭐가 쩔쩔매고 뭐가 잘못했고 책 잡혔길래 계속 끌려가서 비위를 맞춰줘야 되며 비위를 맞춰줄 거면 그녀가 전화했을 때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왜 먼저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녹취와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어찌된 일인지 디스패치 기사에서는 이 시점 자체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2025년 극단적으로 이 여성이 뒤집어져서 미친 듯이 스토킹을 하는 내용 위주로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겁니다. 미성년자 아들에게 연락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건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24년 2월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내 아들한테 그렇게까지 연락해서 사생짓을 해서 충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성을 어떻게 10월달, 11월달에 이런 통화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들을 정말 정령 위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씨가 스토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디스패치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들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들이 생략돼 있다. 가장 결정적인 녹취, 그 녹취에 대해서 반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안아보고 싶다는 녹취, 그 어떤 반박도 없어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란 말 이외에. 근데 그 시점이 2024년 10월 19일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이 여자만 미친 여자 만들면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황정민 씨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 여자를 완전 미친 사람 만든다고 해서 본인이 했던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행위들은, 발언들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고양이 사진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디스패치를 통해서 고양이 사체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 이 내용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이게 나오는데. 결심 2025년 5월 둘의 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전환됐다. 그래서 113회 전송 4,009자 문자 폭탄 수준을 했다. A씨의 문자 괴롭힘을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했다. 동시에 문자 마세요. 연락드릴게요. 알아서 할게요. 등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고양이 사체 사진을 보냈고 유언장을 보냈고 아들을 괴롭히는 아들에게까지 연락했다는 문자를 보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스토킹범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스토킹범들이 보통 우리 영화에서 보면 정말 동물의 사체까지 악의적으로 난자해서 토막내가지고 보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는 행위로 인식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 고양이 사체에 대한 사진을 A씨가 저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당시에 주고받았던 문자를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핏 사진 같은 걸 블러 처리해가지고 진짜 기괴한 사진들, 공포스러운 사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실제 사진은 그냥 이 여성이 고양이가 애묘인인데 오랫동안 기르던 반려묘가 몸이 안 좋아서 소위 말하는 안락사를 시켰고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서 식탁 같은 곳에 고양이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안락사를 당한 이후에 고양이 코에서 계속 피가 나오니까 그걸 닦아줘서 닦은 휴지와 고양이는 그냥 잠자듯이 누워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포스럽다기보다는 고양이가 하늘나라로 가서 굉장히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 근데 이 모자이크를 처리하니까 고양이 사체를 보냈어? 토막을 냈나? 피까지 있어? 라는 인식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해서 동물 학대범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황정민 씨에게 K씨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코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새벽 내내 닦았어. 장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안락사하기 전에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만 보면은 결코 공포감을 유발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사실 생략되면 안 돼요. 생략되면은 이 여성이 그냥 동물 학대범이 되는 거잖아. 사체를 보냈어요. 뭐 끔찍해 라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하지만 실제 사진을 보니까 그냥 고양이가 죽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냥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냥 잠자듯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되면 안 되는데 디페에서 생략돼서 나왔다. 이때가 2025년 1월 달이었는데 이때 황정민 씨와 K씨 간에 주고받았던 녹취를 이 여성이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녹취를 공개한 이유는 황정민 너 큰일 나봐 잘못돼봐 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당시에 마치 고양이 학대범처럼 동물 학대범처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있는 녹취를 들어봐 라는 취지로 공개를 한 겁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숨을 드셔. 고양이 때문에. 네. 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전화했어. 나 좀 버리지 마, 좀 제발 쓰니까 내가 뭘 잘못. 그랬구나. 네. 나는 너의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감기가 완전 너 조심해라. 응? A형 독감? 맞아요. 저 엄마 아빠 지금 다 걸렸어요. 저만. 그러니까. 오빠 걸렸어요, 지금? 그래서. 어떡해. 어머. 이상이 하고 있어. 엄청 고생하겠네. 괜찮아. 어떡해요. 주사 맞고 이제 거의 격리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고양이는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된장 발라 일지 그냥. 자, 소위 말하는 된장 발라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지점 때문에 K씨의 집착 있죠. K씨가 갖고 있는 그 집착이 훨씬 더 심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 이후에 K씨가 이 발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애묘인으로서 자기의 반려묘에 대해서 된장 발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 실제로 이후부터 황정민 씨를 압박하는 용도로 쓰여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여성이 두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성이 반박을 하니까 디스패치에서 다시 한번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고양이가 죽었을 당시 1월 달에 맥락이 생략된 게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왜 생략했느냐? 왜 생략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2025년 5월 달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면서 황정민 씨를 압박하거든요. 그때 고양이 사진과 영상을 다시 한번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황정민 씨가 충분히 공포스럽고 기괴할 수가 있죠. 압박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사안이 동일한 사안이 아니잖아요. 1번과 2번 사안이 있는데 1번에 90%를 생략해서 1번과 2번을 갖다 붙이면 당연히 학대범에다가
정말 황정민 씨를 압박할 용도로 고양이까지 어떻게 해가지고 보낸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생략되면 안 되는 맥락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국 K씨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양이 사체까지 보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 정말 진짜 끔찍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각인이 씌워졌죠. 이 각인들 사실 쉽게 벗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생략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이제 그 내용을 이후에 된장발라라고 해서 이 여성이 그 된장발라라는 얘기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면서 황정민 씨를 또 압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빌미로 황정민 씨를 쥐잡듯이 계속 괴롭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맥락은 명백하게 별개이자 각기 다른 독립사건입니다. 연결은 됐을 수 있을지언정. 자, 녹취 파일의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안이 진짜 의아한 또 다른 진짜 미스터리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 이번 사안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 너무나도 심플하게 끝난 사안입니다. 황정민 씨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팬과의 관계라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아니다. 팬 이상의 훨씬 더 쌍방 상호 교감을 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당시의 녹취가 양측 모두에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황정민 씨는 당시에 핸드폰을 교체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주고받았던 통화 녹취 등이 아예 없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K씨 역시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자료를 보면 제가 다 살펴봤거든요. 근데 제출된 녹취 중에 첨부한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녹취가 바로 2024년 5월 12일입니다. 그 이전의 녹취는 따로 첨부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녹취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 녹취만 다 있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다 공개하면 딱 되는데 그때 당시 주고받았던 아닙니다. 왜 전화하셨죠? 팬들 팬인데 이건 아니죠. 했으면 아주 심플한데 그때 녹취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여성은 물론 본인이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이 공진단을 먹고 정력을 행사하겠다라고 주장했다는 내용.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만약에 그녀의 주장대로 이 녹취가 실제 한다면 이번 사건은 완전히 끝납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리됩니다. 그 가장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공개되지도 않고 있고 그녀가 이제 여러 가지 문자 같은 걸 보낼 때 그런 주장을 해요. 황정민 씨를 압박하는 용도로 너가 그때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는 고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녀가 고양이 사진 같은 것도 보냈고 고양이 영상도 보냈었잖아요. 그리고 너가 이런 말도 했어까지 했는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정력 운운하는 얘기 그때 단둘이 만나자고 했던 그 얘기는 따로 자료 같은 걸 첨부하지 않고 그냥 카톡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해당 녹취가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분명히 붙고요. 공개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있는 거는 2024년 5월 달부터 12월 달께 대다수다. 소주 사업 참여 실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또 뭐냐? 말도 안 되는 사안이긴 한데 이게 사실 두 사람의 갈등에 불을 지핀 사안이 됩니다. 일단 이 사건은 2023년 9월 10일로 들어갑니다. 2023년 9월 11일이 무슨 날이냐? 황정민 씨가 촬영 때문에 루마니아로 떠났던 날이에요. 이 날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성이 영국 런던으로 여행을 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너도 가? 나도 그날 가는데 그래서 우리 만날래? 라고 해서 급 번개가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출국장 푸드코트에서 황정민 씨 매니저 그리고 이 여성 3명 K씨 3명이서 2시간가량 소주를 먹었다라는 것이 양측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황정민 씨는 40분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술을 먹으면서 황정민 씨가 K씨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소주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황정민 씨는 이 여성이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디자이너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가 라벨 디자인 해볼래? 라고 말한 게 발단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소주 사업에 대해서 황정민 씨가 이제 해야 되니까 깊이 있게 이런 내가 어떤 식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일 이후에 K씨의 행보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이렇게 주장해요. 나랑 같이 동업식으로 같이 참여해가지고 하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나는 내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황정민이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줬다 라는 것이 주장이에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K씨 위치가 뭐냐고. 황정민 씨가 본인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나요? 혹은 황정민 씨가 동업을 하자면서 투자를 하라고 돈을 냈습니까? 혹은 소주 사업을 같이 하는데 소위 말하는 계약서까지 줘서 사인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본인이 황정민 씨의 열혈 팬으로서 황정민 씨가 한다니까 제가 이거 할 줄 아니까 이것저것 도울게요 라고 해서 실제로 변리사도 준비하고 실제 관계자들의 미팅도 준비했던 건 사실이에요. 충분히 여기까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문제는 황정민 씨가 지방 공연이나 병원에 가야 된다는 이유로 그 미팅들을 당일날 파기했어요. 약속들을. 그러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근데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솔직히 K씨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기분 나쁜 거에서 끝냈어야지. 근데 이 얘기를 K씨는 2025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문제 제기를 해요. 황정민 씨에 대해서 이거 오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소주 사업 그렇게 다 내팽개치고 나한테 제대로 얘기도 안 해줬다. 사과해라. 황정민 씨가 쩔쩔맵니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근데 진짜 묻고 싶어요. K씨가 도대체 뭘 했죠? 어떤 위치에 있죠? 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도 않았지만 이걸 깨졌다고 해서 그냥 기분이 나쁠 정도지 본인이 돈을 투자했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황정민 씨가 들들 볶이다 못해 피해를 봤다면은 보상까지 하겠다고 했는데도 들들들들 볶아서 지금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 황정민 씨는 내게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몇 번 봤는데 너무 과도하다. 결국 저는 이제 이 소주 사업 참여 자체가 황정민 씨를 올가매는 매개체로 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녀에게 당연히 기분 나빴겠죠. 반려묘한테 된장 발하라고 하면은 기분 나빴겠죠. 근데 기분 나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겨서 엄청난 노동력 착취가 이루어졌고 그거를 들들들들들들 볶았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스토킹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지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 K씨가 9월 11일 날 출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쵸? 이런 우연. 황정민 씨가 루마니아를 출국하는데 마침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런던 출국이 예정돼 있다. 여러분들 그게 믿기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사실인지 파악하려고 K씨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K씨가 안 받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팬은 황정민 씨가 출국하는 날짜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죠. 왜냐하면 황정민 씨가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외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갔던 여성이니까. 소위 말하면 덕후. 안 좋게 말하면 사생팬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황정민 씨가 가는데 본인이 갑자기 그때도 있었다는 거야. 우연히 같은 날에 출국하게 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K씨와 황정민 씨 간에 주고받았던 카톡을 통해서 그녀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증폭이 됐습니다. 왜냐? 그녀가 뭐라고 했느냐? 9월 12일 날 주고받았던 카톡입니다. 황정민 씨입니다. 처음이지. 무슨 공연? 묻지다. MUSE. 제가 어릴 때부터 팬이었는데 마침 맨체스터에서 콘서트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더 늦기 전에 한번. 내일은 도쿄에서 키아누 리브스 밴드 공연 보고 부랴부랴 들어와서 영국으로 갑니다. 9월. 저도 뭐라 하시다 보니까 황정민 씨가 대박. 행복한 여행 하세요. 몸 조심하고 유럽 가서 편히 통화하자. 너무 좋아요. 하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여성이 훨씬 더 좋아했다고 보인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오빠도 가기 전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느냐?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죠. 9월 12일 도쿄에서 키아누 리브스 밴드 공연을 보고 영국을 간다. 즉 무슨 뜻이냐? 이날 9월 12일 날은 본인이 한국에서 도쿄로 가는 티켓이라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뭐냐? 확인을 해봤더니 2023년 9월 달에는 실제로 키아누 리브스의 밴드 공연이 있었지만 도쿄에서는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심지어는 9월 5일 날 오사카, 9월 6일과 7일 요코하마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키아누 리브스 밴드 공연이 이미 끝난 상황이었죠. 즉 어떤 걸 엿볼 수가 있느냐? 이 여성은 황정민 씨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공항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걸 하니까 좀 무슨 약간 탐정 같네요. 사살 탐정 같네. 그리고 이 여성이 뭐라고 했죠? MUSE라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영국을 간다. MUSE 공연이 맨체스터에서 열린다. 그래서 그거 보러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공연 일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9월 29일 날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9월 11일 날 출국하는데 다음날 갑자기 도쿄를 가서 키아누 리브스를 본다? 키아누 리브스 공연 끝났는데? 갑자기 근데 거기서 영국까지 간다? 그럼 앞으로 보름 이상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이 여성은 그만큼 황정민 씨에게 집착을 하는, 황정민 씨의 일정까지 다 파악해서 공항에서까지 사적 만남을 갖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9월 16일 날 황정민 씨에게 K씨가 보낸 카톡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변리사 다 섭외해놨으니 오빠는 촬영 무사히 하고 돌아오세요. 크크크크크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럼 9월 11일 날 도쿄 갔다가 9월 16일 날 변리사를 어떻게 섭외했다는 거지? 카톡으로 섭외했다는 걸까요? 전화해서 섭외했다는 건가? 돌아만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 보면은 이 여성이 실제로 영국을 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여성의 주장이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즉 황정민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 녹취 자료가 없는 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100% 믿기가 어렵다. 그만큼 집착했기 때문에 훨씬 더 본인 위주로 꾸며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정민 씨의 관계, K씨와의 관계 정말 이게 불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근데 뭐냐? 황정민 씨가 여지를 줬죠. 그리고 황정민 씨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황정민 씨가 활동을 중단할 만큼 심대하느냐? 이것까지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다만 그 여성이 주장하는 대로 성적 노동력 착취를 했다는 말은 성립하기가 어렵죠. 왜냐? 성적인 착취를 했다고 하면 어깨동무를 했다는 게 성적 착취를 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잖아요. 노동력 착취라는 말 역시 본인이 좋아서 소주 브랜딩에 참여해서 이것도 만나보게 하고 저것도 만나보게 하려고 노력한 건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노동력 착취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소한 사안들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훨씬 더 부풀려서 말하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의 말을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황정민 씨의 가장 큰 잘못은 그만큼 본인에게 집착하고 황정민 씨가 정말 하늘이고 황정민 씨만을 멀리서만 바라만 봐도 너무 좋고 어떻게 그냥 악수만 해도 행복한 사람에게 가서 연락처를 물어봐서 연락처를 따고 실제로 1대1로 단둘이 술을 먹었다. 그 일 이후에 실제로 사적으로 카톡과 전화 등을 했다. 그런 여지를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여성만 완전히 미친 사람을 만든다고 해서 이런 행위가 완전히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K씨의 스토킹 행위는 황정민 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괴롭힌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 스토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생략돼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 여성이 진짜 미친 사람이어서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멀리만 보는데 관계도 없는데 그냥 팬으로서 미친듯이 집착해가지고 끝내버릴 거야는 아니잖아요. 즉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는 그 감정의 굴곡들은 있었지만 선을 넘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내용 황정민 씨가 분명히 여지를 줬기 때문에 그녀가 여기 있던 망상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혹은 여기 있던 생각을 여기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양측 모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한쪽은 법적으로까지 문제될 수 있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왜 말씀드리냐? 누구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황정민 씨가 소위 말하는 성적인 접촉, 예를 들면 성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키스 정도까지 했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황정민 씨 인생이 끝장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황정민 씨가 갖고 있는 촉과 이성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망신스럽고 힘든 시기겠지만 황정민 씨를 활동 못하게 할 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좀 실망을 할 수 있을지언정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아무런 잘못도 없다. 황정민은 무조건 피해자다. 라고 하는 것도 안 맞다. 항상 이제 황정민 씨가 잘못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배우자,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그랬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도 기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다가 다음날 본인의 배우자와 상의한 뒤에 대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녹취가 실존한다면 저는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